안녕하세요. 저희 부산시가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이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보도국의 정치 담당을 맡고 있는 민성빈 기자라고 합니다. 저도 뭐 이런 프로그램 처음이라 가지고 조금 긴장되고 좀 떨리긴 하는데 우리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해봤는데 제가 사회를 볼까요? 그럼 되겠다. 근데 제가 민주당 편은 못 들어드리니까 예, 뭐 일단은 제가 그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부산 시민분들한테 부산 시민분들이 이제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또 그 시민들이 좀 궁금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우리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 이슈들을 좀 다양하게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사실 이거 양당의 그 각 여야 이제 대표하는 당의 우리 그 부산시당 위원장분들을 일단 모시고 부산시 지역의 우리 4.15 총선 얘기 먼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여당이시니까 먼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형님이시죠. 항상 여당이더라고. 먼저 하세요. 네, 우리 부산시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위원장입니다. 국회 가면은 우리 유재중 그 위원장님이 4선 의원이시고 선거로 따지자면 8.8선. 아직 3선. 3선. 요새 뭐 3선이고 8전 대선이죠. 선수로서 요새 유명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 선수 높은 게 중요하죠. 선거 뭐 성적이나 뭐 선거 출마 이력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집권 여당이라는 근데 사실 부산서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30년째 부산만 놓고 보면 야당인데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옆에 제 왼쪽에는 우리 이 미래통합당이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아. 미래통합당의 우리 유재중 부산시당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네, 예. 예, 유재중 의원입니다. 먼저 MBC 유튜브 방송 먼저 개국 처음 하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많은 고맙습니다. 구독자가 생겼으면 좋겠고, 정말 이렇게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치인으로서 그 이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사실 말씀 나왔으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뭐. 옷도 이렇게 끌고 오셨는데 지금 우리 그 코로나19라는 이제 명칭이 공식 명칭이라서 저희도 그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그 부산 지역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그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완전 선거운동 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변화가 좀 큰 변화가 있었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 부산에 6분 다 모여서 이제 코로나19 관련한 이제 대책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대면 선거 운동을 전면적이고 적극적으로 중단한다. 이런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회의가 있기 하루 전날 저는 이미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대면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비대면 선거운동까지 중단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이 난국에 국민들께서 엄청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난국에 지금 한 표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선거운동, 득표 활동은 우리 북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선거운동복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민방위복으로 입고 방역 현장들 또 이 방역비와 관련해 가지고 재난 기금하고 예비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재정 상황까지 봐가면서 이런 것들 조율하고 또 음압 병동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개근 백병원에서 이제 충분치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환자가 발생해도 제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챙기는 그러니까 방역 활동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직 이게 방명이 입에 안 익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있을지 알아요. 예, 근데 저도 가끔 실수합니다. 예, 근데 네. 그 미래통합당 우리 지금 그 이제 줄임말은 어떻게 부르죠? 통합당이죠. 통합당이. 예, 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부산 지역 선거운동 관련돼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우리 전재수 위원장 말씀 맞다나 코로나가 신종 코로나19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 만일 선거운동 하게 되면은 역효과적겠죠. 이 사람들아 선거 네 표들 하지 말고 코로나 거기는 빨리 없애라고 오히려 주민의 질타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의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뭐 스톱이죠. 스톱이고 오늘 보니까 뭐 국회까지도 이렇게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도 선거운동은 일절 대면적 접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 문자라든지 뭐 그런 쪽에 좀 뭐 지인들한테 알리는 방향
아마 또 출퇴근에 뭐 피켓 들고 할 수 있는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돌입하고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4월 15일 선거가 치러져야 될 건데 국민들이 막 긴장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식당에 손님이 없고 손님이 없죠. 뭐 술 안 가고 집에서 해 먹고 나다지를 않기 때문에 그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한 것 같고 또 뭐 어떤 두려움, 서로 어떤 회피하는 일 현상 이런 게 관계 때문에 이거 빨리 좀 어떻게 좀 진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사실 저도 메르스나 사스도 다 겪어봤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고 되게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뭐 치사율이랑 이런 낮다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더 큰 것 같아요. 감염 전파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치사율은 좀 다른 거좀 그하다 하더라도 그죠. 그런 게 막 1%만 빠르 쫙막 감염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좀 걱정이죠. 느끼는 점은 이제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쌀하고 뭐 계란 이런 거 뭐 다 이제 다 이제 사재기를 하시니까 우리 제발 그릇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서로 이래야 되는데 서로 이제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막 굉장히 붙게 되면은 불안해지거든요. 이제 뭐 나중에 없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나도 좀 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걸 또 그 총선 얘기로 좀 약간 붙여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슬슬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4.15 총선도 조금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잖아요. 또 힘들어 하시고 그러한 측면에 이제 정치가 적어도 이제 국민들께 희망은 되지는 못할지언정 함께하고 위로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총선 연기론이 나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나라도 좀 혼란스럽고 국민들도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정된 총선까지 만약에 연기를 해버리면 그럼 언제 다시 할 건지 그럼 지금 이제 후보들이 확정이 되고 다 뛰고 있고 뭐 명함이고 5만 개 지금 다 돼가지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오히려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다. 투표율이 조금 이제 좀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관위라든지 또 이렇게 오르는 때일수록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통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자는 캠페인 등등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선거 연기가 가져오게 될 나라의 혼란한 상황 이것은 좀 우리가 좀 이것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주가 가장 큰 고비 같아요. 네. 이 잠복 기간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이번 주 좀 지나고 한 다음 주 정도 좀 진정 기미가 보이면 총선 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시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뭐 충분히 뭐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총선 연기 때문으로 인해서 나라가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버리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민주당 공식 입장에서 아니면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에서 이걸 검토한 적도 없고 이제 그렇죠.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제기를 한 건데 당에서 검토하거나 뭐 또 선관위에서 검토를 하거나 그런 바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견해 사기 저도 아주 견해시고 전재수 위원장 참 바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저런 생각이고 지금 단계에서 우리 국가의 대세인 이것도 총선을 연기하겠다 흘리는 것은 좀 잘못됐다 봐요.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은 이게 굉장히 물론 뭐 국가 완전히 비상사태고 막 좀 만연해가지고 완전히 뭐 무질서 무중무산 온다면은 그게 뭐 자연스럽게 뭐 연기가 될 거고 하지 못하는 거지만도 그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더 어떤 정치적인 일정을 뭐 어둡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이 정치인이든 누구든지 어른든지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당장 우리가 전재수 위원장 말씀 맞다나 이 코로나19 이거 방역하는데 서로 조심하고 자기격리 철저히 지켜나가는 거지. 뭐 벌써 총선 뭐 연기하자 뭐 이래 하는 것은 너무나 어떤 당력적 뭐 정치인이 했다면 당연히 당력적 문제고 일반인이 했다면 그것은 국가에 불안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유재중 위원장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잠재우고 그렇게 하려면은 예정돼 있던 거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4월 총선을 연기하자 말자 이래가지고
이런 논란을 일으켜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버리면은 지금 국민들 더 불안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언론에서 4월 총선 연기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에 맞서 가지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 시점에 또 딱 예측이 돼 있는 것을 예측 가능성을 확 그 낮춤으로 인해서 그 불안감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무리 언론이라 하더라도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가 않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4월 달 되면 또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지 모르죠. 모르는데 근데 또 알 수- 사실 알 막상 또 그때 되면 또 걱정은 약간 뭐 물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고비가 좀 지나고 빨리 이 사태가 정리가 돼야 되지만 또 4월 15일까지도 이게 계속됐을 때 아니 뭐 투표장이 그렇게 또 다중 이용 시설인데 또 그 가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뭐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아니, 좀 있긴 있지만 그러게 조금 하는 이야기 뭐, 그거예요. 이 확산돼 가지고 뭐 자연스러로 확산돼 갖고 진짜 유권자가 투표장 나오지도 못하고 안 나오겠다 생각하면 자연스러로 연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전무 상태고 무슨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벌써 이런 뭐 연기론이다 앞에 뭐 못한다 하면 이것을 불안을 좀 조작하는 거고 저렇게 만들기 때문에 안 보완이 된다. 조금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이제 정치 시민들이라든지 또 이제 그 물론 두 분은 이제 워낙 뭐 의장 활동도 잘하시고 지역구 관리를 잘하셨으니까 유권자들이 존재수 유정하면 다 알지만은 또 이제 정치 시민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막 이제 그 처음으로 이렇게 뭐 경선에 뛰어든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그 정보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 이게 되면 이런 접촉도 못하고 또 이제 SNS로 알리는 것도 이제 그 뭐 연령대별로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 그건 좀 보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이번 총선에 출마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미 작년 12월 17일 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선거가 불과 50일밖에 안 남았습니까?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19 이 문제 때문에 선거운동 중단한 것은 불과 2,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12월 17일부터 지금 2, 3일 전까지 거의 한 70일 가까이 2개월 70일, 넘는 70일, 시간을 이미 그 준비가-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 때문에 총선 연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권이고 우리 사회에 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좀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유재중 위원장이 말씀대로 이 지금 코로나19가 무정부 상태로 번지거나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거나 하면 그때는 그것은 정치권이 뭐 나서가지고 총선 연기하지 않아도 이미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예정돼 있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예측 가능성을 굳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치라든지 추후에 여러 가지 예정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요 문제는 일단 좀 적고 가죠. 사실 요 문제는 이 두 분의 사견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놓고, 그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게 아니라 공식 입장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논의될 만한 사항이 아니고 검토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그걸 검토한다 그러면 국민들 더 불안해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래 되거든요. 일단 브릿지 한번 주세요. 자, 우리 그 두 분 위원장님 모시고 이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에 이제 그 우리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는 얘기를 좀 뜨겁게 나눠봤는데 또 그 얘기만 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벌써 20분 지났습니다. 왜 4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또 다른 이슈들 네, 기다리고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또 그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예, 사실 오늘도 보니까 그 정책 토론회 그 당별로 하는 그 우리 그 이제 TV 토론회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정책위 의장분들하고 나오셔갖고 하는 얘기가 이제 주로 이제 코로나 얘기였으니까 예, 당연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그 지금 제일 정치권에서 지역 정치권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천인데 그렇죠. 이제 선수를 정하는 부분인데 그 민주당 그래도 좀 빨리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군데는 단수 공천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8군데 중에서 6군데는 이제 경선으로 가고 2군데는 아직 미정이긴 한데 남구갑하고 그 또 어디더라? 북강서을. 예, 이쪽도 북강서울도 이제 전략공천 지역이니까 사실 선수가 곧 결정될 것 같고 이건 남구갑도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 강준석 해수부 전 차관 예. 단수로 단수 지금 후보입니다. 후보니까 뭐 특별한 이변이었으면 뭐 이미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은데 민주당은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 일각에서 공천 과정이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그 불법이 안 된다는 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걱정 아닌 걱정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대부분 이제 공천 과정을 보면 늘 치고받고 싸우고 탈당하고 반발하고 뭐 이의 제기하고 이런 시끄러운 과정을 거쳤잖아요. 소위 말하는 공천 후유증. 그렇죠. 공천. 근데 민주당이 지금 조용한 것은 조용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4월에 이미 총선 1년 전에 당헌 당규에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은 총선 1년 전에 이미 다 확정을 해야 된다라는 당헌 당규에 맞춰 가지고 작년 4월 달에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예측 가능함을 부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전에 마련된 룰을 가지고 하나씩 시스템적으로 인위적인 물갈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시스템적으로 정확하게 걸러낼 부분 걸러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래통합당과 비교해서 좀 조용해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시스템 공천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 붐업이 안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나중에 근데 우리 통합당 쪽에도 여쭤보긴 할 건데 근데 민주당은 또 현역 의원분들 너무 물갈이 없는 거 아니냐 100%다 단수 공천이다 이래갖고 예. 조금 뭐 비판 여론도 좀 옛날에 우리가 다 있었는데 했던 그러니까 원래는 20대 그때 총선 때 네, 우리가 현역 물갈이 하나도 안 해가지고 어제 뭐 사실 그때 좀 이득 봤다 아닙니까 사실. 근데 완전히 잣대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말하자면 공천 물갈이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았을 때는 그때 당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공천 받으면은 당선되던 시절에 쉽게 당선이 돼가지고 4선, 5선 하던 분들에 대해서 공천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안 됐다라는 비판이었고 근데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은 뭐냐면은 출마해봐야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에서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초선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지고서 물갈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도 경쟁자가 없는 이유는 그 지역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 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출마해봐야 어차피 안 됨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끊임없이 출마를 해왔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자기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뭔가 지역주의를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도전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6명인데 이 사람들을 물갈이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잣대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공천 물갈이와 민주당의 공천 물갈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완전히 이게 서로 다른 이제 잣대를 지금 우리 들이대니까. 6분 중에 5분은 초선이고 김영춘 의원은 3선이긴 한데 부산에 초선이죠. 그렇죠. 김영춘 의원이 이번에 부산에서 전체 3선인데 서울 광진구에서 재선을 했고 부산에서는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초선이죠. 요 얘기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통합당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자유한국당 아니라니까. 아니 통합이 한 거다, 통합당이다. 이래 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분이 있거든. 아직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예. 자유한국당과 새로 보수당 뭐 이래 합쳐가지고 자유 뭐 우파 모두 합쳐서 보수의 때 뭐 통합, 그게 미래통합당이죠, 그래 통합. 근데 좀 알려야 돼. 이게 보니까 야, 분홍이 핑크. 핑크 정당. 야, 근데 난안 어울릴 줄 알았더만 또 어울리시네. 그래요? 어울린다 그래요, 보다. 힘드는데. 예, 그래서 되게- 우리 예. 당의 공천 뭐 기준 물갈이 이 말입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지금 네. 현재 우리 네. 그 12분 현역 의원 원래 11명이었지만 이제 11명. 통합돼 갖고 이제 하태경 들어왔어요. 하태경 의원 들어와서 이제 12명이 됐는데 네. 그중에 지금 7분이 지금 불출마하셨잖아요. 네. 5분 남았었답니까? 네. 뭐 추가로 뭐 불출마나 아니면 뭐 이런 컷오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닌 상황이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 의정 활동을 같이 해왔던 우리 동료 의원들이 불출마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이 자유보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뭐 희생하는 거로 이렇게 다 불출마를 하고 출마를 접고
백의종군하겠다 또 우리 우리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뭐 헌신하겠다 했는데 그런 남아 있는 분이 해봐야 이제 5분 정도 되는데. 자, 저 뽑아 봅시다. 우리 그 의원 계시고 조경태 의원 있고 장재현 의원 있고 이현승 의원 있고 하태경 있고 5명 남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5명도 더 또 뭐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다 끝나봐야 아는데 그러나 이래 우리 당내의 흐름이라든지 부산의 민심이라든지 그래도 누군가는 경륜 있고 다선이고 경험 있는 의원들이 있어야 부산 발전과 우리 당을 위해서 경륜 있게 해 나가야 된다. 선거도 치르고 부산 발전에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야당으로든 역할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너무 많이 이렇게 물갈이 되고 또 불출마 선언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공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공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 생각도 사실은 이 숫자보다 더 적게 우리도 내다봤어요. 좀 더 작게 나가겠다. 컷오프 더 되고. 컷오프 우리 생각보다 더 이 공간에서 더 엄격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얼마 전에 현역인 평가 모든 걸 했습니다. 여론조사와 지역 주민들한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그 현역위원에 대해서 신랄하게 물었어요. 뭐 의원 잘하고 있느냐, 뭐 의원 어떻느냐 나오면 찍어줄 것이냐, 뭐 의원하고 또 다른 후보가 나오면 또 찍어줄 것이냐, 이런 잣대를 엄격하게 육성으로요. 샘플했습니다. 육성으로 ARS도 아니고 그렇게 해와서 그 평가와 당무 감사를 했어요. 결과와 지난 지방선거의 어떤 결과 또 의정활동 평가해서 아마 이렇게 현역위원 공천 배제 심사를 아주 공정하게 또 엄격하게 한 걸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산에서 미리 불출마했던 사람이 많아요. 당을 위해서. 그런데다가 그 엄격한 잣대로 인해가 또 더 출마가 접었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아마 부산 시민들이 더 하라고 우리 당 지지자들은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반인 시민들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당 지지자는 우리말로 손은 누가 키우나 다선 의원이 있어야 그래도 선수에 맞게끔 역할을 해서 정부에 가서 예산을 따온다든지 또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부산 발전에 있어서 프로젝트 사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지 또 그분 다선 의원들이 중앙에 야당입니다만 또 중앙의 어떤 정치인과 중앙 정부의 어떤 관료들라든가 각계 또 인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맥을 좀 활용해가지고 부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데 다 초선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언제 배워가지고 언제 인맥을 넓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유재중 위원장님은 계셔야 될 분이에요. 그 참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어제 면접을 봤는데 공격 많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공천 핵심이 어떤지 여러 가지로 많이 당했고 사실 두 분 싸움 붙이려고 데리고 왔는데 모시고 왔는데 너무 사이에서 이거 진짜 많이 당해서 정신을 제대로 마음이 아픕니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많이 공격 당해서 나도 아주 불안합니다. 제가 우리 좀 고백을 하자면 아까 ARS 얘기 하시잖아요. 전화 왔다고 전화하고 돌린다고. 저도 그 전화 받았거든요. 우리 또 여기 또 지역구 의원이시거든. 안 해줬지. 요 커피는 제가 샀습니다. 이거 안 먹었습니다. 어쨌든 아마 안 해줬으면 말도 안 꺼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녹화면 되라고. 녹화면 되지. 해줬으니까 말씀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사실 위원장님이야 인지도 높으시고 하니까 잘 헤쳐나가시겠지만. 부족이 많죠. 그래도 성격이 좀 온순하고 튀는 성격이 아닌데 가지고 어제 공간에 연말때는 좀 신문에 대서특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자꾸 좀 뒤로 숨는 성격입니다. 이 정신 좀 아닌가 모르겠어요. 좀 그러나 묵묵히 할 일은 다 해봤어요. 선수에 맞게끔 초선 원내부대표 재선에 가서 삼선의 상임위원장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경선을 거쳐갖고 그래 해왔죠. 비대위원도 했죠. 여러 가지로 또 재정법도 많이 만들고 나 역할은 누구 보고 어찌 않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선에서 원내대표 출마해갖고 이 우리 친박의 후보들은 안 된다. 중립적인 사람을 밀어야 된다 하고 내 자신 사퇴하면서 중립 후보를 당선시키고 했기 때문에 사선이 된다면 나도 먼저 그 꿈을 한번 펼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계속 중심물갈이 하는데 중진은 몇 선부터 중진입니까? 4선부터입니다. 그럼 3선이니까 중진 아니다 그죠? 중진 회의를 하면 4선부터 옵니다. 사실. 진짜? 그리고 아닌데 3선도 중진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저는 그 3선 4선 하시는 의원님들 보면 사실은 진짜 경이롭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많이 떨어져 봤으니까 좀 그렇겠지. 선거를 앞두고
이게 재선 의원 되신 분들만 보더라도 경이로워요. 와, 저분들은 어떻게 재선이 되셨지? 예, 저희들은 이제 하도 많이 떨어져 보니까 재선될 겁니다. 이 덕담하시는데 이거 나중에 이거 해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선 되실 아니 뭐 이걸 해당하면 행위라 그러면은 이게 농담입니다. 자, 이거 편하게 말씀하신다고 이제 드린 말씀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뭐 저 뭐 해당이고 뭐고 간에 네. 사실은 우리 유재중 위원장님 뵈면 사실은 경이로워요. 예, 선거만 놓고 보면 8.8성인데 선거라는 것은 아, 구청장도 하시고 시의원도 하셨어요. 그럼 예, 맞아요. 한 표를 얻는 것은 그게 종이 쪼가리에 이게 도장 찍힌 한 표가 아닙니다. 그건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천지인문의 도에 도통하지 않으면 한 명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요즘처럼 다 잘난 세상에 그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사실 뭐 예전 8.8성이면 거의 뭐 신의 영역이라죠. 저는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급장 선거도 다 떨어지고 뭐 동아리 회장 선거도 다 떨어진 입장이라 가지고 저는 당선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진짜 놀랍게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도 반장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가지고 참 일단 근데 그 경선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우리 그 이번에 좀 이해가 안 갔던 거는 그 금정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단속으로 됐다가 경선으로 지금 바뀌는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는데 그건 조금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구 후보자 공모가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뒤에 금정구에 출마 예정이었던 박무성 국제신문 사장이 입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입당을 하다 보니까 공직 후보자 후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관위에서는 후보 신청한 사람 보니까 김경지 변호사 금정구에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 보니까 뭐 경쟁력도 나름 있어 보이고 하니까 그냥 단수 공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금정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서 뒤늦게 입당했던 박무성 전 국제신문 사장이 있는 거예요. 인재영입 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인재 영입은 아니고 이제 입당을 한 거죠. 언론 입당 4명 같이 언론인, 하실 때 언론인 입당.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하고 같이 한 다 건데 같이 했죠. 예, 그것이 이제 당내에서 공관위와 당 사무처가 공유가 안 됐던 거죠, 정보가. 그거는 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근데 그렇다기보다 왜냐하면 이제 후보자 공모가 이미 정해진 기한 내에 끝이 나고 난 뒤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공관위의 영역이 있고 사무처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통의 문제라면 문제고 요거로서는 이제 그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문제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고 또 김경지 변호사도 또 수긍하셨더라고요. 예, 그 점에서 다행인 것 같고. 근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도 아마 놀라셨을 건데, 저 이진복 의원이 그때 불출마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사실 동네는 지금 미래통합당 선수도 없어요, 사실. 아직은 뭐 예비 후보도 지금 등록이 안 된 상태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저도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진복 의원 나름대로 어떤 뭐 생각이 있겠죠. 불출마를 했을 때는 있으리라 생각하고 다른 비공개로 이렇게 추천이 많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우리 참 인재죠. 우리 당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인재고 여러 가지로 삼선으로서 그 지역의 구청장으로서 또 아이디어도 많고 또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총선기획단의 총괄 뭐 팀장도 맡아가지고 있고 이래서 그것도 플랜도 짜고 이래 하기 때문에 아주 지략가고 이런데 저렇게 했을 때는 무슨 자기 나름대로 어떤 다른 어떤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총선기획단 역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일이 있겠죠. 너무 많으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국 선거를 무슨 뭐 뭐 치러야 된다. 총괄하시고 그래서 내가 뭐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잘 모신다 그죠? 그건 모르죠. 남성이 뭐 어떻게 함부로 할 수는 있겠습니까? 일단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이번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해가지고 이제 가장 큰 우리 선거법의 그 변화가 이제 그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문제가 조금 달라졌는데 사실 약간 좀 이제 전 자유한국당의 이제 전신이었던 입장에서는 조금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미래한국당 요 부분 이제 위성정당 부분이 아직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조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면 좀 글쎄요, 좋습니까? 방송에 여러 번 이야기하고 우리 전재수 위원장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만도 네, 네. 저 미래 우리 한국당 윤동영 저 선거법이라는 것이 비례대표를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같은 그들 방법을 하면 되는데 지역구 투표하고 그 정당에 또 비례대표 투표하면 되는데 지역구 의석이 많이 되는 정당이 불리하기 때문에 부득불 비례대표 할 수 있는 자매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 나름대로. 자매 정당이다. 예, 자매 정당을 만들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21대에서 가반이 넘고 뭐 이걸 고칠 수 있으면 당연히 이 선거법은 연동형 선거법은 사라져야 할 선거법이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숫자가 모자라 갖고 지금 여당의 정부의 어떤 똑순이 야가도 이렇게 통과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례 의석을 더 얻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뭐 통합되기 전에 자유한국당으로 와서 지역구에 아무리 많이 된다 해도 비례대표 의석을 뭐 몇 석 못 얻기 때문에 의석수에 있어서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정당을 자매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어떤 지도부 생각이 거기 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대참사입니다. 예.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를 앞둔 정당들이 선거 의석수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학 교과서, 정치학 개론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완벽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지만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냐면 정치학 개론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민의를 더 많이 소수의 민의라 하더라도 이것을 의석수에 반영할 것인가 끊임없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노력해왔던 거거든요.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 49% 받았는데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지면은 49%의 민의는 민의가 아니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떨어진 49%에 찍은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이분들의 의사도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 아무리 적은 숫자의 사표라 하더라도 이것이 의석수에 반영되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학 개론에도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방편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는데 근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서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위성정당, 꼼수정당, 그것도 당사도 없고 무슨 당사가 무슨 논두렁 한가운데 있고 또 당원도 없고 당원 당규도 없고 또 자유한국당 당원은 있어요, 당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하던 사람을 당원은 그 있어요. 자유한국당 신도당 다 우승했어요. 자유한국당 그런 국회의원 당원이 하던 있어요. 사람을 꽂아가지고 하고 불출마한 사람을 저쪽으로 빌려줘가지고 하고 그것도 이제 국가에서 정당 보조금 나오기 불과 서너 시간 전에 국회의원 5명을 만든다든지 이거는 국민 세금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그저 전재수 위원장. 제가 유재중 위원장님 앞에 아니, 모시고 놓고 이렇게 아니, 가혹하게 말씀드리기는 아니,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이거는 진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비례 정당을 만든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이 그러니- 아니에요. 지금 흘러 나오던데 지금 이제 만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논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얘기 우려를 나옵니다. 하시는 예.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있잖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한 꼼수는 부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만 그 민주당 꼼수- 안 만들 것이네. 저는 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20대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꼼수를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만든다면 저도 비판을 할 겁니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그래요. 16석 손해를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던 것은 뭐냐면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자, 위해서 우리 전 한 의원장. 것이거든요. 솔직해져야 되는데 정당이라는 의석수를 많이 얻기 위한 그 제일 첫 그 목표잖아요, 사실은.
뭐 손해 보더라도 하겠다 하는 것이 한데 연동형 선거법이라는 것이 우리 과거에도 그래 왔지만도 우리가 여당일 때 의석이 많았을 때도 소수 야당이 반대해도 선거법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죠. 그때는 뭐 물리적으로 해보면 되니까 이 선진화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 물리적으로 하면 되는데 선거법만큼은 어느 누가 소수 만장일치 협의가 안 되면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선거법이라는 것은 정말 국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결과 나올지 몰라요. 지금 그거 하는 분이 정당이 얼마나 투표하는데 선관위에서 이 뭐 전자 몰고 이제 수개표를 해야 되는데 길이가 얼마나 겁니까 투표용지가. 이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 선거법 단지 하나 그거잖아요. 솔직해집시다. 우리 정의당이 투표율은 많은데 지역구 의석은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지역구 의석이 거의 안 되고 투표율은 많으니까 사정되니까 정의당에서 비례 의석을 많이 주자는 그 목적이잖아요, 솔직히. 그게 정의당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제2중대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또 정의당과 같은 제2중대라서 같은 한 묶음으로 이번에 선거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제가 유재중 말씀 위원장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평상시에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것과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민주주의의 긴 여정에서 저희들이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거는 정치학 개론에도 나오는 것이고 지금 당면에서 정의당에 우리가 의석수를 더 주기 위해서 한다. 아니 더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의당이 저희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의당도 그들의 당론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맞을 때는 함께 연대를 하기도 하지만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지역구에서도 후보를 가능한 한 많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정당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더 많은 의석수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제대로 반영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것은 200년 넘는 동안 민주주의가 숱한 논쟁을 거쳐서 한 발짝 반발짝 진보를 해왔는데 그 방편의 일부분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니 선거법 아니 한마디만 선거법 민주당이 내에서도 선거법 반대하는 사람 많았어요. 단지 집권 여당이 정부에서 통과시키고 지금 법이 있었잖아요. 공수처법 이런 게 정의당에 도움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선거법에 부득불 정의당에 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나중에 급할 때는 정의당이 또 민주당 도와주고 서로 연대된 건 맞지 않나요? 그런 게 아니 우리 야당이 대한신당 만들고 다 그렇게 해서 선거법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토론 너무 좋은데 잠깐 너무 관련된 것 같아서 조금만 예.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하면 어쨌든 우리 각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건 이제 우리 방금 얘기 들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요 얘기는 조금 브릿지 한번 보고 그래 가겠습니다. 큐. 자, 여러분 고품격 정치방송 21대 총선 부산 우체널을 보고 계십니다. 예. 옆에 여전히 이제 우리 두 분 위원장님 나와 계신데 좀 전까지 이제 우리 이제 미래한국당 관련된 이제 위성정당 또 자매정당이라고 이제 부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제 좀 열기를 좀 식히고 가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총선 이슈 얘기도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째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묻히긴 했습니다만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제일 뜨거운 이슈가 아무래도 공항 얘기였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피로감도 높은 이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 때도 여전히 들고 나오나 이런 부분도 사실 있을 텐데 그래도 요거는 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요 얘기는 우리 집권 여당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네. 저희들은 재작년 지방선거 끝나고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초지일관 부산 신공항 우리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절대 정쟁의 소재가 된다거나 또는 정치권의 이해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초지일관 저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정세균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 의견을 하루빨리 김해공항 확장하는 안 된다라는 의견 정도만이라도 총리실에서 내다오
라는 이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총리실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견 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는데 지금도 요 국면이 좀 진정이 되면 이 총선과는 아무 상관없이 부울경이 하나의 경쟁 공동체로 나아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관문공항 건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총리실에 전달을 하고 적어도 총선 일정과 상관없이 총리실이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은 빨리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제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저희들의 뭐 총선 공약이 늦는다든지 또는 총선 때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약속 하나만큼은 제가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가 정말 이 관문공항 우리 뭐 밀통합당으로서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문공항이 있어야 된다는 초질관적인 생각이고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될 줄 알았어요. 이 빨리 국무총리실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정말 관문공항을 해주고 싶으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해준다 싶으면은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도 하고 이렇게 설계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미뤄지고 있어요. 우리는 나는 부산 시민을 갖고 좀 우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관문공항. 그래서 재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해서 우리가 10년 넘게 가덕도 신공을 부르지 안 돼 가지고 차선책으로 김해 국제공항을 확장안을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여갖고 예산까지 편성해갖고 하려 그런데 또 스톱을 씌우고 재검증하자 하고 또 미뤄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최선이면 차선을 얻어내고 다음에 차선을 하다가 최선을 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자꾸 미뤄져 갖고 나중에 결국 뭐 관문공항이 되지 않고 또 김해 신공 뭐 확장으로 또 결정이 된다면 그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모든 부산 시민이 손해잖아요. 그동안 불편하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정말 이래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총리실에 빨리 결정해달라는 게 하시아울입니다. 하시아울.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발생하면 이 정신 있겠어요? 이래 되면 이제 선거 치르고 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관문공항을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뭐 어떤 여야를 떠나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 부산에 진짜 도와주고 싶으면은 발전을 위해서 뭐 재선을 관문공항 안 되면 안 된다 설명 딱 분명히 하고 지금 손해 보더라도 공정하게 하고 이거 김해공항 확장을 해야 되겠다. 김해공항 확장은 정말 안 되니까 이거 이래 해서는 안 되니까 관문공항을 만들겠다. 그러면 막 선포하고 결정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뭐 설계비 뭐 검증 편성하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줘야만 우리 시민들이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겠어요? 이제는 관문공항 시민들 관심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점점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더 하죠. 관심도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정부의 불신만 쌓이는 거죠. 우리 정치권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한테 참 부끄러워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든지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관문공항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당에서는 저도 100번 뭐 찬성을 하고 또 그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으로 제발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뭐 민주당 어서 국회의원 5석입니까? 뭐 얻으면 해주겠다고 그 공약 약속했던 것을 왜 빨리 해주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야당으로서는 또 공개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참 걱정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일단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저한테도 가끔 그런 문의가 오는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하나만 우리 유재중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한 말씀만 먼저 좀 드리고 간다면 시민들한테 네, 시민들께 그러니까 동남권 관문공항이 생기면 지금 현재 김해공항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서부산 쪽에 살고 계시는 부산 시민들이 가까운 김해공항을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김해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국제공항이 생기면은 없어진다 불편해진다 이런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이 가덕도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동남권 관문공항이 새로 생기게 되면 기존의 김해공항 노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김해공항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국내선 노선 중국 노선, 일본 노선, 그다음에 가까운 동남아시아 노선은 김해공항 기존 노선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동남권 관문공항은 이제 중장거리 노선, 그다음에 화물 여객기, 화물항공,
이런 것이 이제 새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동남권 관문공항이 새로 생긴다 그래서 기존의 김해공항이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것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포공항이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포트 체제로 그대로 간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우리 유재중 위원장님께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먼저 됐으니 이거 먼저 하자. 이렇게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해공항을 확장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 김해공항은 정확한 명칭은 김해공항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군 제5 전투 비행단입니다. 이거는 군공항이에요. 민간공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걸 확장을 하려고 하면은 낙동강 지류 중에서 가장 큰 지류인 평강천을 다 메꿔야 됩니다. 이걸 다 메꿔야 돼요. 낙동강의 지류를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해공항 주변에 지금 에코델타 시티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지 국제신도시, 한명신도시 계속해서 도시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불가능한 확장안을 잠시만요, 위원장님. 박근혜 대통령께서 밀양과 이 가덕공항이 그리고 그 대구까지 해가지고 도저히 이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땜빵식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 김해공항 확장안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환경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소음 문제로도 불가능하고 명색이 국제공항이면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대형 항공기가 뜨고 앉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자꾸 하작하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김해공항 확장은 안 된다는 입장. 요 얘기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반론 시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네. 검증 이론을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지만도 이것은 외국인이 전문가가 와서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런 이유가 돼가지고 안 됐어야 되는 거죠. 안 되고 김해공항 확장은 안 된다. 그러면 관공을 하든지 다른 것도 못 하겠다. 대안을 찾아보자 하고 그렇게 위안부해야 되는 거지. 그 정부에서 외국인 전문가, 공항 전문가, 모든 국토부 관계자들 이루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 검토를 한 결과 되기 때문에 결정한 거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 안 되는 명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적인 그 공항 컨설팅 회사였던 ADPI가 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낙동강 지류였던 평강천을 매립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국제 김해 공항을 둘러싸고 있는 13개 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물쩡하게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기에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맞게끔 ADPI가 용역을 했다라고 그 회사의 임원이 정언을 한 자료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백일하에 이야기해갖고 시민을 설득해서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은 불경의 100년 미래를 그야말로 싸구려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험악하긴 하지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더라면은 빨리 총리실에 검증했으면 이런 내용이 백이라고 정확하다 그러면은 총리실에 발표를 해야죠. 발표하고 관공은 어디지 하겠다. 이거는 금융원 확장은 안 된다. 근데 국토부 지금까지도 계획에는 잠깐만. 지금까지도 국토부에서는 새 설명 내년 설명할 때 김용호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현 정부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만. 정리 안 할 건데 일단 그러면 제가 두 분 다 발언 기회를 2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유재중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국토부와 총리실에 있는 소위 말하는 같은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우리나라 관료 사회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중앙 집권주의적 사고, 서울 수도권 중심주의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우리 부산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맞서 싸워야 될 일입니다. 저희들은 국토부 공무원들, 총리실 공무원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을 가지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뼛속 깊이 중앙 집권주의자고 서울 수도권주의자들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관문공항 인천에 하나 있으면 되지 무슨 부산이라는 지방에 또 관문공항 만드느냐 이거거든요. 이 중앙 집권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사람들과 토론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야를 떠나가지고 부울경의 국회의원들은 이
우리 대한민국 중앙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수도권 중심주의, 중앙 집권주의와 맞서서 싸우는 것. 그리고 이것의 승리가 동남권 가문공항 건설로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아니 저희 확신을 위원장님 해요. 생각에 제가요 저 감문공항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막연 당연하죠.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불경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어떤 허브공항, 감문공항이 와야 됩니다. 저도 찬성하고 우리가 10년 투쟁해 왔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국가 정책에는 우리 욕심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자선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문공항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진짜로 대통령이 할 의지가 있다면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걸 타파해야죠. 어떻게든지. 지금 여당으로서 정부로서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싸우고 그런데, 있습니다. 아니 그걸 싸우고 있다고 저기 자꾸 싸우고 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감문공항을 만들어 달라, 빨리 결정을 해달라. 우리가 강력히 힘을 보태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사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저 브릿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가고 있는데 좀 사실 묻고 싶은 게 더 많았는데 두 분 너무 열심히 말씀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할 말 많습니다. 중간에 나갔다고 싶더라고 내가. 할 말 많네 지금. 예, 어쨌든 연장전 포함해서 5분만 더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분만 더 하는 걸로 하고 10분 동안 총선 좀 이야기해야지. 예, 마지막 정리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총선 얘기 좀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 18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그죠? 이제 우리 16개 구군이 있는데 행정구가 있는데 이제 이제 두 개로 쪼개지는 데도 있고 합해지는 데도 있고 합해 보면 18개가 있습니다. 우리 18개 이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서술로 하는 기술안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잘못 들으면 좀 기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18개 지역구에서 몇 개의 의석을 갖고 가는가 하는 어떤 그 나름대로 목표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뭐 어느 분이 좀 먼저 위원장님 먼저.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30년째 여당이시기 때문에 아, 다수 여당의 당이고, 목표를 다수 먼저 당이고. 들으시고. 저게 당연히 우리 정말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부산의 최대 격전지라고 합니다만도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압승을 거둬서 정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심판의 열기를 좀 우리가 확산시켜야만이 우리가 가반 이석이라도 획득할 수 있지 않나 했어요. 저는 의석을 목표로 압승을 하려고 합니다. 전 의석.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죠. 정치는 알 수는 없고 우리 저 전재수 위원장 있는데 우리 또 박민숙 위원장이 잘 싸우고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잘 열심히 해가지고 이긴다면 우리가 전승을 해야 되는데 조금 뭐 또 백중세가 있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여당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뭐 그 어떤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현역 의원들이고 해서 또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도 저는 이 미래통합당의 시당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전승을 거두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경제 얼음, 이 잘못되어가는 경제의 어떤 정책, 그래가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힘들어하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어떤 심판하는 계기가 되어야만이 되어서 우리는 차기에 우리 정권 탄압을 하는데 조속을 넣을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합니다. 자, 18대 0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제 전재수 위원장님 보고 떨어지라는 얘기인데. 아까 독담해주시다가 뭐 이거 바로 터져서 해버리셨는데. 예, 뭐 이제 전재수 위원장님 떨어지는 걸 권유받은 입장에서 이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도 마이크만 잡으시면은 문재인 정권 심판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유재중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대의 화두는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분열적 언어입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언어입니다.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없는 언어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심판이 아니라 국민 통합입니다. 통합이죠, 통합.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갈래갈래 찢어져 있는 이 갈등 상황들을 종식시키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분열적이고 갈등을 부추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의 성격으로 심판,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을 부추기고 만드는 이런 분열의 언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평가받는 것은 정치인들이 평가를 받는 것인데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유권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몇 석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의에 맞지가 않고 도리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부산은 지난 30년 동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30년간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전국적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긴 하지만 부산에서는 30년 동안 야당의 위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부산은 인구도 줄고 젊은이들 다 빠져나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경제는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부산이 침체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원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의 영역에서 부산 정치에서 경쟁이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부산의 정치 상황, 부산의 정치 질서가 부산을 끊임없이 작게 만들고 쪼그라들게 만들어 왔던 원인입니다. 정치가 경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산의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부산의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만약에 부산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은 경쟁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다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경쟁이 없다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부산은 계속해서 쪼그라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만큼은 부산에서 서로 다른 정치 세력들이 그야말로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의 정치 질서를 부산 시민들께서 만들어 주십사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부산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됩니다. 다시 부산의 미래가 활력차고 돌아오는 부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각기 다른 정치 세력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대등한 위치를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부산의 미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부산이 미래로 나갈 건지 부산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건지 계속해서 이 침체 일로에 있는 이거를 유지시킬 건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만들어 나갈 건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한결같은 자세와 태도로 지난 30년 동안 안 될 거 알면서도 끊임없이 정경이 깨지고 무릎팍 깨져가면서 도전해 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의석수를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부산의 미래, 부산 시민 행복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총선 때도 우리가 6석입니까? 원래 5석이었다가 이제 예, 재보궐에서 예. 이제 한 석 그래서 플러스 됐죠. 더불어민주당이 예. 여석을 줬고 지난 지방선거는 뭐 시장을 비롯해 전성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뒀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 그렇다면 뭔가 가시적으로 부산 경제가 발전되고 대통령도 부산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었고 국회의원 했던 정치인이고 하기 때문에 뭔가 편안한 대로 부산 경제가 발전되고 부산이 달라지고 이랬다면 또 희망을 가지고 아마 또 부산 시민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렇지 않고 더 낙후돼가고 더 힘들어지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를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부산만큼에서라도 우리가 전선을 좀 손가락 거두어야만이 우리 수도권이 참 불리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정부를 견제할 수가 있어요.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저는 시민들한테 솔직담백하게 알려가지고 부산에서 우리는 미래통합당은 좀 압승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 부산이 오히려 부산이 그렇게 되면서 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전승 얘기하셨고 이제 사실 중간에 중간에 이제 힌트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반 얘기하셨습니다. 예. 30년 동안 부산의 정치를 독점해왔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장 그다음에 부산의 13명의 민주당 구청장 바뀐 지 이제 1년 8년 됐습니다. 30년 동안 해가지고 부산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와놓고 이제 2년도 안 된 민주당 보고 책임을 져라 그런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 정치 세력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믿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30년 동안 부산의 정치를 독점해 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독점해 와놓고 이제 2년도 안 된 민주당의 부산시장과 구청장들에게 2년 동안 뭐 했노? 왜 성과 안 냈노? 아니 30년 동안 좀 가혹하게 말씀드린다면 말아 드셔놓고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라.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표를 주지 않을 거라 맞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잡았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우리 부산 발전을 많이 가져왔죠. 여러 가지로 낙후된 부산을 많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만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부산에서도 많은 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희망을 걸은 거죠. 대통령도 약속도 했고 관문공항부터 부산 경제 발전 여러 가지 약속을 해왔던데 그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국가 정책적으로 꼭 부산만 국한하는 건 아닙니다. 부산이 더 어렵죠. 각종 기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더 어렵고 그런 차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정부에서. 그런데 뭔가 희망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정말 달라질 수 있겠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걸 보고 부산 시민을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부산과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잘못된 경제 정책의 도입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인다면은 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만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국민들이 해야 된다. 우리 지금 뭐 어쩔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소수 야당이었다 보니까 집권당이 무리하게 오만과 독선에 의해서 뭐 벼락치기 법안을 통과시키고 모든 걸 했어요. 선거법, 공수처, 뭐 검찰개혁법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통과를 시키고 다 해갔지 않습니까? 어쩔 방법 없이. 그래서 부득불 우리가 장에 가서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었죠. 또 위선과 탈법에 전형적인 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또 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이 총선만큼은 아마 엄격하게 어떤 국민의 채찍질이 있고 뭐 심판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뭐 전선 심판하지만도 이때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소중한 자기의 어떤 주권 행사인 투표로서 따끔하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것이 이런 기회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현명하신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부산의 정치를 독점해왔던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30년 동안 독점을 해와놓고 2년 이제 하신 분들을 향해서 모든 책임을 다 져라 그러고 심판을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 많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 두 분 친합니다. 이러고 또 나가시면 또 웃으면서 당수하십니다. 걱정 안 하시면 싸우는 겁니다. 자, 일단 그 두 분이 사실 바쁘시니까 저야 뭐 시간 많지만 그 뭐 허락하신다면 5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은 아니지만 좀 꼭 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이 부산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도층을 잡는 문제인데 이게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 사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뭐 무당층 소위 말하는 부동층이 이제 거의 40% 정도 이 층을 어떻게 잡아내는가가 이제 문제인데 최근 이제 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서울 강서갑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나 아니면 또 뭐 중도층이 또 표심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뭐 미래통합당의 어떤 아까 위성정당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민주당 쪽부터 우리 중도층 표심 잡기 좀 어떻게 좀 하실 건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부산 선거를 가능하면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정쟁이랄까 또는 그 중앙 정치 무대의 이슈와는 좀 거리를 두고 정말로 지난 30년간 이 부산이 걸어왔던 길, 부산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산을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부산이 어떤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지, 부산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부산에 그야말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부산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여러 정치 이슈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지금 이제는 그냥 냅둘 수 없는 이 부산의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부산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서 우리 부산의 중도층 중간에 포지션을 취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세력임을 우리 부산의 중도층들에게 좀 어필을 하려고 메가시티 비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울경 경제 단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비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중도층 표심 잡기. 중도층 그렇습니다. 우리 중도층이 자유한국당을 참 많이 싫어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과 통합을 해서 자유우파의 범보수 통합을 한 겁니다.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미래통합당을
발족을 하면과 더불어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정말 저희들도 놀랄 정도로 피비린내가 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정 활동했던 참 그분들도 훌륭한 의원들이 뭐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불출마를 할 수밖에 없고 공천 배제가 되고 뭐 컷아웃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탄생하겠다. 정말 혁신했다. 그리고 통합했다. 자, 이 정도 했다. 또 인재들도 경쟁력 인재를 우리 부산에서 많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내세운다면은 이 40%의 부동층도 대부분 우리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맞는 공약을 내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40%의 부동층이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의 어떤 실업자들 이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한 어떤 세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와 또 지방세를 위해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 지방세법 개정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또 젊은 어떤 3, 40대 가정주부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문제 지금도 안전이 정말 막 두렵잖아요. 이렇게 보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렇게 거의 보육 문제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맞춤형 공약으로 내건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3, 40대 또 40%의 부동층들이 우리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주지 않겠나 거기에 큰 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니 저 위원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하나만 좀 여쭤봅시다. 예, 예. 지금 미래통합당이라 그러는데 자꾸 통합했다, 혁신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 짧은 1, 2년 사이에 이 당 저 당 도대체 몇 개의 정당을 옮겨 댕기고 또 당까지 창당한 이현주 의원 또 뭐 김용환 전 의원 이런 사람들 들어온 거 외에 무슨 통합이 됐는지 저는 아니 정말 우리 저 의아스럽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있잖아요. 새로운 보수당이 우리 통합도 없고 네. 자유우파를 옛날에 지향하는 같은 사람. 새누리당 출신들이잖아요. 새누리당 나왔기 때문에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더 합쳐진 거죠 이제. 그게 분리됐잖아요. 아니 분리안 돼 이전에 있었기 새누리당 때문에. 국회의원 같이 하신 분들하고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 저 종착역으로 들어왔던 이현주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 이전에 국회의원하고 안철수 손학규 따라다니던 김영환 전 의원 지금 이런 사람들 왜 전 누가 위원장님, 했습니까? 전 위원장님 지금 그 아무도 각오를 없지 어떻게 되니 않습니까? 예. 보수 자유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분들은 다 받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문을 열어놓고 과거에 반성하고 물론 과거에 전적은 이당 저당 옮긴 사람도 있고 뭐 잘못도 있겠지만도 이제는 다 그것을 용서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하는 그런 이념 안에 목표 안에 보수 우파들은 다 지키라고 있네요. 통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게 자유 통합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면 그건 무슨 대한민국입니까? 아니 우리는 독재 그렇죠. 대한민국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여러 가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은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사실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지금 마무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부산에서 또 관심 있는 게 남구 가불의 통합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안 되는 거 봅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 네. 위원장 지금 여당이 좀 나도 안 된다고 우리 당에 저 선거구 행정위원들한테 강하게 이야기하고 네. 있는데 제일 또 키를 쥐고 있는 게 이거 또 우리 또 남구의 지역구 유권자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네. 같아가지고 그래, 그거 좀 안 되게 해주지. 유지될 것 아, 우리 같습니다. 18석을 꼭 예. 뭐 부산이 가질 수 있도록 유지될 노력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열띤 토론 사실 아쉽습니다. 지금 뭐 4시 지금 15분인데 우리 처음에 한 5분 늦게 시작했다고 치더라도 거의 한 70분 했습니다. 예. 좀 안 피곤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뭐 원래 또 뭐 두 분 다 뭐 또 정치 경력이 워낙 많으신 분들이라서 또 이런 토론 뭐 한 시간이야 뭐 거뜬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그 두 분 위원장분들께 각오랄까 또 우리 그 시민분들께 뭐 부탁 말씀이랄까 이거 좀 여쭙고 좀 끝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좀 우리 위원장님. 가위바위보 하시죠. 문제. 위원장님. 가위바위보 하시죠. 아니 위원장님. 자, 네. 그러니까 그럼 주권자 당부터 하시는 예, 거예요. 있습니다. 아까부터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여러 가지 힘든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말씀 또 질책을 소중하게 받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부단히 채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부산이 미래로 나아갈 건지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건지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은 이 부산을 정치적으로 독점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산에서 경쟁의 정치 질서를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부산은 정말로 미래가 없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번만큼은 부산에서 그야말로
여러 정치 세력이 대단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경쟁을 통해서 부산이 다시 한번 이 침체 일변도를 벗어나서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의 정치 질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열과성을 다해서 한결같은 자세를 통해서 부산 발전, 부산 시민 행복, 가치 여기에 중심을 두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우리 함께 힘내서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정말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면목이 없습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서민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데서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갖고 더욱더 두렵고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역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었으면 하고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국민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잘못된 경제정책, 젊은이 일자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번 총선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필요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잘못돼 간다고 생각하면 바로잡아야 됩니다. 밝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바르게 더욱더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못된 경제정책 여러 가지 문제를 경종을 울려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꾸준히 서는 그런 대한민국이고 또 밝은 우리 부산 경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로 가는 초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솔직담백하게 여러분들한테 호소합니다.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산 MBC가 이제 처음으로 마련한 유튜브 정치쇼 부산 총선 21대 부산 총선 부산은 어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우리 또 중량감 있는 우리 또 두 의원분들 모시고 방송하게 돼서 좀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두 분 일정도 있고 또 이제 첫 방송이라 저희 준비할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오후 3시에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3월 2일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일단 생방을 하고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학 교수분들 좀 모시고 우리 총선의 의미하고 또 왜 우리 총선 선거가 우리 일상에 필요하고 중요한 건지도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부산 지역 판세도 한번 두 분 얘기 토대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도 이런 유튜브는 처음이라 가지고 조금 떨리긴 했는데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있더라고요. 두 분은 또 해보셨으니까 그죠? 뭐더라? 맞다. 부산 MBC 예. 유튜브 방송 많은 구독해 주세요. 이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 파이팅 하고.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좀 신호드리면 구독과 한번 좋아요 좀 해주시면 제가 뭐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예. 구독. 자, 구독과. 구독과. 예, 그럼 좋아요. 좋아요. 예. 자, 맞아. 야, 구독. 구독. 이쪽 보고 구독과. MBC 이야기 안 하고.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여러분들 좀 건강하게 잘 헤쳐나가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